네, 안녕하세요. 종목으로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멍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11월, 둘째 주가 이제 어느덧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 장 초반에 하락을 했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었는데요. 아무래도 어젯밤에 좀 뉴욕 증시가 이 코로나 제약선으로 해서 좀 하락을 했었지만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 특히 이 삼성전자가 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이 코스피 시장은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약간 좀 밀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코로나19에 대한 재확산세 속에 외국인 기관의 순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금일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떠한 테마들이 섹터들이 상승을 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금일 삼성전자가 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었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속에 전일 대비 3.6%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이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은 11월 5일부터 약 7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을 했었고요. 11월 들어서 약 1조 7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증권사에서 이제 레포트가 나왔는데요.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 4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이제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이 내년에 이 디램 업황에 대한 이 턴어라운드가 실적 개선을 이끌 것이고 또 파운드리 사업 성장이 다시 한번 일어나면서 오히려 올해보다 더 많은 영업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면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오늘 코로나19 이 국내 신규 확진자 수도 오늘 어제 191명으로 지난 9월 초 이후에 최다 소식이 나왔었고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 개발로 좀 그동안 하락했었던 이 코로나 관련주들이 오늘 일제히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일단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이 재택근무 그리고 또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오늘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오늘 좀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이 비트코인 가격이 16,000달러 즉 1,800만원 정도를 돌파하는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3년 내에 신고가를 갈아치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도 이어지고 또 이와 관련해서 이전에 나왔었죠. 이 페이팔이 미국인 대상으로 이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이제 공식 발표한 바도 있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 관련주들로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대로 오늘 2차전지 전기차의 섹터들을 좀 하락했는데 이 포드가 이 삼성 SDI에 유럽에 판매한 이 쿠가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 화재 문제와 관련해 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2차 전지 그리고 또 전기차 섹터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은 이 한반도 TF 미국에 방문 예정이 있습니다. 이 한반도 TF의 단장인 이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이 월요일날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고요. 이 새롭게 구성될 미국 행정부 인사들과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지금 스케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빛소프트가 이 스퀘어 에닉스와 이 공동 개발한 모바일 게임이죠. 이 삼국지 난무가 한국, 일본, 대만 3개국에서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삼국지 난무의 한국 서비스는 한빛소프트가 담당을 하고요. 일본과 대만 서비스는 스퀘어 에닉스가 이제 담당할 예정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요. 또 오전 11시에 중국 산업생산 소매 판매 중요한 또 지표입니다. 발표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요. 아래 보이시는
금요일에는 SM을 비롯한 삼성화재, 그리고 또 NC소프트,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의 실적 발표가 또 예정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뭐 현재 예정되어 있는 것 중에서는 일단은 다음 주 이제 금요일이죠. 20일 날은 이제 미국의 이제 옵션 만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다는 점, 이 정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요. 그럼 금요일 상한가부터 시간의 특징주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소마젠이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이 코로나19 이 확산세 속에 아무래도 이 코로나 관련된 진단, 치료제 테마 섹터들이 상승을 하면서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 19 확산 속에 온라인 교육 테마들도 상승을 하면서 YBM 넷이 오늘 21%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코로나 치료제 섹터인 신풍제약도 금일 20%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이 소프트캠프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 테마죠.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19가 증가하면서 오늘 재택근무 테마들도 상승을 하였었고, 또 이전에 나온 소식이었었죠. 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이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되면서 금일 19%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코로나19 마찬가지로 진단, 치료제 섹터인 휴마시스 금일 16%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엔투텍 같은 경우에는 모더나 관련주죠. 이 모더나에서 이 코로나19 이 백신과 관련된 이 발표를 앞두고 관련주로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금일 15%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대창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감 속에 최근 백신 운송을 위한 이 콜드체인 관련주가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었죠. 이러한 가운데 이 대창솔루션의 자회사인 이 크리오스가 이 초저온 시스템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금일 13%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이 음압병실 테마 섹터인 GH 신소재도 금일 12%대 상승을 했었고요. 또 재택근무 테마인 링네트 10%대, 또 알서포트 재택근무 테마 관련주죠. 모두 10%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또 헬릭스미스 유상증자 이 권리락 효과 발생이 나오면서 금일 10%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이 재택근무 테마이고요. 또 3분기 호실적 오늘 ECS도 9%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만도 같은 경우에는 이 아마존 배송 차량의 이 첨단 운전자 시스템 부품 등 이 공급 예정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요. 이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금일 9%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도크린텍 같은 경우에는 이 3분기 실적 호주의 9%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아시아나 IDT 어제 시간에서 장마감 위에 나왔던 소식이었었죠. 이 한진그룹이 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설에 오늘 금호아시아나 그룹주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하지만 시초가 대비 좀 다 밀리면서 좀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한진그룹이 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 위해서 이 채권단인 이 KDB 산업은행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이르면 다음 주 이 아시아나항공 측에 인수 의향서를 보내고 이 공식적인 인수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수 방식은 이 KDB 산업은행이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최대 1조 규모의 자금을 투자한 후에 이 한진칼이 기존 대주주인 금호산업이 보유한 이 아시아나항공 지분 30%를 인수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금일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IDT
또 금호산업, 에어부산 등의 이 금호 아시아나 그룹주들이 오늘 조금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한진칼과 대한항공은 이 무리한 인수에 따른 또 승자의 저주 우려 등의 하락 마감을 했고요. 한편 또 KDB산업은행은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현진그룹의 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과 관련돼 확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대한항공 관계자도 언론을 통해서는 아시아나항공 인수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오늘 상한가와 특징주에서 알아봤고요. 시간에 특징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시간에 특징주에는 대부분 실적 발표에 따른 움직임이었었는데요. 먼저 대유 에이텍이 장마감 이후에 3분기 실적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매출액은 약 4,240억 원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294억 원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146%가 증가하면서 시간에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유 플러스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가 나는데요. 매출액 1,300억 원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 영업이익은 5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9% 증가하면서 9%대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대유 AP 또 장마감 이후 3분기 실적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매출액 461억으로 이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0% 증가하면서 5%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항약품도 장마감 이후에 3분기 실적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매출액 1,026억 원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11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효림롭도 장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가 이루어졌는데요. 매출액 8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 또 영업 손실은 오히려 영업은 손실이 났는데요. 손실 약 4억 원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 적자가 축소가 됐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16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또 흑자 전환이 나오면서 시간에서 4%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상승했었던 이 금호 아시아나 그룹주들이 시간에서도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이 3%대, 그리고 또 아시아나 IDT 등등이 오늘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금호산업과 에어부산도 시간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요. SCD 3분기 실적 발표가 장마감 이후에 나왔습니다. 매출액 556억 원,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2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희건설도 장중에 발표가 됐었죠. 매출액 3,100억 원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약 9%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463억 원으로 이 전년 동기 대비 147% 증가하면서 시간에서 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맥스로텍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 제공 계약을 해제했다라는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SKD 핸디 장마감 후에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매출액 3,300억 원 규모고요. 전년 동기 대비 29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620억 원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172%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양증권 또한 이 3분기 실적 발표가 이루어졌는데요. 영업이익은 24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6% 증가를 했고요. 순이익은 188억 원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179% 증가하면서 시간에서 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상한가부터 시간의 특징주까지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뭐 급등한 종목들도 있고 오히려 또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하락한 종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세우신 기준에 의거하시면서 매매들 좀 잘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매매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주말들 좀 잘 보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좋은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